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8월 16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오늘의 글로벌 이슈입니다. 나스닥입니다.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 국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이어 JP모건을 비롯한 미국계 은행 주식곳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했습니다. 피치는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 속 은행권의 채무 불이행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고금리 환경에서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리스크가 은행에 미치는 여파를 지적했는데요. 또 다른 신용평가사인 무딕스 역시 이미 지난주에 지역은행 10곳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골드입니다. 달러 인덱스의 반등 속에 금의 최대 시장 중 한 곳인 중국의 경제 위기까지 더해지면서 지난달 10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중국 부동산 관련 업체들의 연쇄 부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발 리먼 사태 가능성이라는 말까지 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미국 은행권의 신용 강등과 이란의 원유 수출 증가까지 겹치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전일 발표된 미국의 소매 판매가 4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연준의 긴축 통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비 심리가 꺾이지 않았다는 분석인데요. 이에 시장에서는 미국 경제 연착륙 가능성에 무게를 실으며 달러화 강세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희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30분 미증시는 개장을 했고요. 현재 3대 지수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웰스파고가 미국 연준의 최종 금리 예측 범위를 5.25에서 5.5%에서 5.5에서 5.7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7월 소매 판매가 예상을 상회하면서 그동안 시장의 상승을 주도했던 이 우호적인 투자 심리를 만들어주었던 금리 인상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2년물과 10년물 국채 금리 상승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오늘도 시장의 중요 이슈 체크해보면서 앞으로의 방향성 함께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는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선경 맞선님과 함께합니다. 맞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자,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 매매하실 때 항상 안전하게 손절 라인 잘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상품군들, 정보 그리고 소식들 가지고 왔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흔들리고 있는 시장 속에서 오늘도 선경 마스터님과 함께 정확한 시장의 방향성과 추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도 단타 전략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방송 중에도 유튜브 댓글과 함께 오픈톡방 안에서 실시간 소통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개장 이후 현재 실시간 상황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골드와 미니 S&P, 파운드와 유로는 빨간불 켜면서 상승하고 있고요. 오일과 나스닥은 조정받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 먼저 1분봉 차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상승세를 보였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정받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계속해서 22시 49분경에 오늘의 고점 15,127.75 형성해주고 나서 다시금 보합권에서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0.03% 하락하면서 15,102.7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소매 판매가 크게 개선되면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은 유입되었으나 연준 정책의 매파적인 행보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우려가 되면서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의 실물 경제 지표까지 위축되면서 나스닥 함께 위축되고 낙폭 확대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일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 역시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오늘 파란불 켜고 있는 선물 상품인데요. 현재 실시간으로 0.09%가량 하락하면서 80.89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22시 51분경에 오늘 최고점 81.41 형성해주고 지금은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하락폭을 더 키워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계속해서 중국의 실물 경제 지표가 나스닥뿐만 아니라 오늘의 5일 상품 거래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사우디와 러시아 등의 자발적인 감산이 향후 원유 수요 둔화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계속해서 오늘 하락폭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다시 지금 실시간으로 하락 전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1분 전까지만 해도 22시 50분경에 이 상승세를 보여주는 골드 같은 경우에는 다시 보합권에서 하락폭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0.06%가량 하락하면서 1934.1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네, 역시나 나스닥의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소매 판매 개선으로 오늘 골드 역시 하락폭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이 상승세와 하락세 방향성을 쉽게 알 수 없는 움직임 지나가고 있는 오늘의 선물 상품들 실시간으로 체크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을 뒤로하고 다시금 0.04% 소폭 들어 올려주고 있는데요. 22시 39분 미증시 개장 이후에는 오늘의 최고점인 1.094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현재 0.05% 상승하고 있는 1.09270 선 지나가고 있는 유로인데요. 네, 유로 역시 오늘 시장 속에서 달러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만 역시나 다른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보합권에서 상승 압력, 하방 압력 모두 받는 박스권 움직임 보여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선경 맞선님과 함께 오늘 전략 세워볼 수 있는 단타 전략, 바로 그 공략 방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선님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나스닥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가 일단 왔는데요. 80에 일단은 매도 들어가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80에 일단은 매도 들어가시고요. 당연히 10포인트 익절, 손절 그렇게 일단은 지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위에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 요거 이제 떨어질 때 들어오시는 겁니다. 저는 항상 MIT 기법을 일단은 쓰기 때문에 밑에 내려왔을 때 80에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위에 이제 가격이 형성되고 내려올 때, 밑으로 내려올 때 여러분들이 일단은 진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0을 일단은 조금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게 21선 이탈을 하면, 예, 노란색이 일단은 21선이거든요. 21선 이탈을 하면 전저 라인인 60까지 일단은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21선 이탈을 하고 이게 양봉으로 지금 쭉 빠질 수 있는지 그것만 일단 체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0매도 MIT 일단은 드렸고요. 자, 여기 일단은 나스닥 오늘 보시면 미국 시장에 굉장히 혼조를 띠고 있는 게 맞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수렴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에너지를 응축하는 구간인 수렴 구간이 딱 돼 있고 뉴욕장 시작하면서 뭡니까? 일단 추세를 살짝 주고는 있는데 요즘에 매매에 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매매가 상당히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절 잘 걸고 일단 1손실 픽스 하시면서 그렇게 가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일단은 80 매도 자리 드렸습니다. 네, 오늘 선경 마스터님과 함께 오늘의 나스닥 단타 전략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15,080포인트에서 매도 진입하라고 실시간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익절과 손절 모두 10포인트 가져가라고 체크해 주셨습니다. 네, 익절 같은 경우에는 10포인트 이상 21선을 넘게 되는 경우에는 15,060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체크해 주신 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지금 제시해드린 전략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더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직 해외 선물 매매에 익숙하지 않으신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매와 거래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주요 상품들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략도 함께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선님, 먼저 이 나스닥의 중장기적인 관점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이 오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떤 움직임 보여주게 될지 계속해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봉 먼저 조금 우리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일봉을 조금 보시면, 제가 이 말씀 또 많이 드렸죠? 2023년부터 21선 타고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저항 라인은 21선을 일단 좀 보시면 되겠고, 저항 라인은 450에서 한 500 정도 중장기적으로 일단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데드 크로스가 지금 나온 상태에서
하방의 압력을 지금 조금 받고는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빠지거나 아니면 급속도로 많이 빠지는 모습은 아마 보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상승의 압력이 지금 굉장히 좀 큰 상태이죠. 상승의 압력이 굉장히 좀 큰 상태에서 하방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지지는 못한다. 사실 굉장히 좀 많이 매매가 어렵습니다. 자, 일봉상 체크를 해봐도 지금 뭡니까? 일봉입니다, 여러분. 이게 분봉이 아니고 일봉인데 일봉상 체크를 해봐도 어떤가요? 매수매도 갈리고 있고 양봉과 음봉이 계속적으로 뜨고 있고 박스권 형성하고 있죠. 박스권 형성하고 박스권 형성하면서 사실상 우리가 실제 매매 영역에서 굉장히 힘든 그런 매매를 조금 할 수가 있는 그런 라인이다라고 여러분들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매수다 매도다라는 거를 조금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어렵고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있는 지표들 일단은 상관관계 보시면서 짧게 대응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지금 현재 중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일단은 데드 크로스가 나오고 있고 밑으로 조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일봉상으로는 매도가 유리해 보인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 정리를 하면 매도 쪽으로 많이 갈 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그리고 매도 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힘이 그렇게 세진 않습니다. 매수 방향이 일단은 힘이 세기 때문에 매도 쪽으로 가려면 조금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셔서 대응의 영역이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요즘에는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대응 일단 하시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일단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이 단기 전략에 이어서 중기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매도세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중장기적인 전략 역시 21선 이탈할 경우에는 14,450에서 14,500포인트까지도 도달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속에서 매일매일 시장 속에서 어떻게 수익을 찾을 수 있을까? 어떤 포지션으로 어떤 전략을 통해서 수익 극대화할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라는 분들, 여기에 더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해외 선물을 매매해 왔지만 수익이 나지 않고 손실 속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끝까지 우리 방송 함께 해주시고요. 방송에 이어서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 톡방 입장해 주셔야지 선경 마스터님과 함께 기초부터 차근차근 나의 문제점들을 고쳐 나가면서 수익까지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까지 완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골드 차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지금 다시금 빨간불 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1935.8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네, 소폭 들어 올렸으나 역시나 이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골드 전략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마스터님, 오늘 골드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일단은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일단 관망 사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봉을 일단 먼저 보도록 할게요. 골드 분봉 같은 경우에 일단 보시면 굉장히 꼬리들이 길죠. 그리고 매매가 굉장히 힘든 이런 영역이라고 여러분들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꼬리가 굉장히 길면서 굉장히 좀 많이 흔드는 이런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까 7시, 그죠? 6시, 7시부터도 굉장히 좀 많이 흔들고 있고 이런 장대 봉들이 일단 나오면서 페이크라고 좀 볼 수는 있는데 장대 봉들이 나오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척 하다가 뭡니까? 양봉 나오면서 또 갭을 다 메꾸고 있고 서서히 내려가는 척 하다가 또 상단으로 일단은 뚫으면서 뭐예요? 굉장히 꼬리들 많이 나오면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봉 한번 보죠. 자, 일봉을 보시면 골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속적으로 일단은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골드는 중장기적으로는 일단은 데드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자, 5일선이 21선 밑에 있는 데드크로스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골드도 중장기적으로는 매도 쪽이 일단은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우리가 단타 영역에서가 문제가 좀 많이 되는데요. 단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쉽지 않은
예, 그런 캔들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굉장히 쉽지 않은 캔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매매하시는 거를 제가 권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골드 일단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골드 같은 경우도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관망하라고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 데드 크로스가 출현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매도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체크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이 골드 그리고 달러를 보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지금 시장 속에서 오늘은 관망을 보고 있지만 오늘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골드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가면서 이 선견 마스터님만의 전매 특허 이 스윙 전략을 통해서 수익까지 극대화할 수 있는 그 방법까지 궁금하신 분들 오늘 방송에서만 그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어떻게 차트부터 캔들 기본적인 분석부터 앞으로의 시장 이슈까지 파악해 가고 있는지 그 내용까지 지금 바로 함께 공부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5일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 차트 보시죠. 네, 현재 5일 같은 경우에는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이 방송 초반인 21시 51분경에 고점인 81.41달러 선 기록을 해줬고요.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 장대 음봉들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시금 23시 5분 기점으로 80.67 저점 형성해주고 횡보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5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하락할 수 있는 악재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80선을 오늘 지킬 수 있을지도 우리가 체크해봐야 할 포인트고요. 앞으로의 그 방향성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견 마스터님, 오늘 5일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관망 중에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5일은 지금 조금 이따 우리가 지표가 있죠. 네, 5일 재고 지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 사인 일단 내드리도록 하고요. 5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왔다라고 제가 일단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전 고점이죠. 차트 잠깐 볼까요? 네. 차트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점을 일단은 뚫었죠. 네, 전고점을 일단은 뚫고 지금 일단 살짝 조정을 일단은 받고 있고 5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수요와 공급 이론으로 모든 것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항상 강조를 조금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기 침체에 의한 것, 공급 같은 경우에는 뭐 감산이나 아니면 증산 이슈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서 매수냐 매도냐 그 방향성을 일단은 설정하신 다음에 타점을 잡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랐던 게 사우디의 어떤 이제 증산 이슈, 감산 이슈죠. 사우디의 감산 이슈로 인해서 우리가 오일이 굉장히 조금 많이 오르는 이런 모습. 자, 11월 달부터 보시면, 5월 달부터 보실게요. 제가 이거를 이제 몇 번 그려드린 적이 있는데 5월 달부터 보시면 자, 이렇게 박스장입니다. 박스장을 계속적으로 일단 치고 있다가 이 박스장을 넘어서는 요게 나왔죠. 자, 박스장을 왜 넘어섰나요? 사우디의 감산 이슈 때문에 이렇게 박스장을 치고 위로 올라가는 일단 모습을 보였고 지금 전고 라인입니다. 여기 전고 라인을 일단은 뚫은 다음에 음봉으로서 일단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음봉으로 빠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러시아나 아니면 요즘에 또 불거졌죠. 하루 이틀 전에 불거진 중국의 경기 침체, 뭐 중국의 경제 위기라고도 일단은 그렇게 기사가 나오는데요. 중국의 경제 위기로 인한 수요 감소로 인해서 오일이 좀 많이 빠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제가 항상 강조드렸다시피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일단은 체킹이 되는데 오일은 수요와 공급으로 인해서 되는 것들이 굉장히 조금 많습니다. 굉장히 영향을 좀 많이 미친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방향성을 설정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수요 측면에서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 수요가 있으면 가격이 오르는데 매수 방향으로 일단은 배팅을 하시는 거고 수요가 감소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내리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매도 방향으로 일단은 타시면 된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정리를 해드리자면 사우디 감산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공급 축소죠. 공급 축소로 인해서 가격이 오른다. 그래서 오일의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현재는 뭡니까? 중국의 수요 감소.
중국의 수요 감소로 가격이 내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일단은 보일 것이다. 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오일을 조금 해석해야 되느냐의 문제인데요. 자, 일단은 수요 측면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오일이 조금 많이 중요한 날이라 오일에 대해서 제가 좀 기본적 분석이랑 같이 해드릴게요. 오일 같은 경우에는 수요 측면에서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미국, 두 번째, 중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 침체로 인한 이것도 수요 측면인데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의 감소로 인해서 오일 가격이 빠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중국 이슈가 지금 불거지고 있죠. 여러분들 뭐 현물하시는 분들도 중국 이슈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제가 보는데 중국의 이슈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가격이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다. 근데 중국 이슈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21년이죠. 2021년부터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드렸던 내용이고 그게 지금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보여요. 그러면 오일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벌써부터 뭐 저번 달에는 90달러 이상 간다, 뭐 100달러 칠 것이다. 일단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 이런 기사가 나올 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기사가 정말로 나왔을 때 이게 진짜인가를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응이라는 영역이 일단은 있는 것이고 자, 수요 측면은 일단 이렇게 되고 앞으로 사우디의 감산 이슈는 어떻게 되냐면 사우디의 감산이 9월이나 10월 정도에는 일단은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증산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증산을 한다라고 하면 어차피 무조건적인 감산을 할 수 없고 무조건적으로 축소를 할 수가 없어요. 항상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사우디도 9월, 10월까지는 일단은 감산 이슈로 가고 그 후에는 증산 이슈로 가면서 가격의 밸런스를 맞춘다라고 하면 거기에다 플러스 뭐예요? 미국과 중국이 연말에는 그렇게 좋지 않을 거다라는 이런 예상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 일단은 중요해요. 예, 8월이 굉장히 중요하고 요 라인, 그러니까 이평선 라인을 딛고 위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그릴 것이냐. 저는 사실은 이렇게 일단은 본다라고 봅니다. 9월, 10월까지는 일단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중국과 미국에 대한 어떤 감산 이슈, 수요 이슈와 사우디가 이제 감산을 멈추고 증산을 하는 이슈로 오일 가격이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가면서 좀 어떤 가격에 대한 밸런스를 맞추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지 라인에서 지지를 한 다음에 위로 올랐다가 다시 한번 밑으로 빠지면서 가격에 어떤 박스를 치는 이런 모습이 연말까지 일단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스윙 전략이나 이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한 달에 두세 번씩 스윙 매매 전략을 노란톡방 계신 분들에게 일단은 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실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제가 이제 매주 목요일 날 공개 방송을 하고 있죠. 내일 오전에 10시 10분부터 일단 공개 방송 하기 때문에 많이들 들어오셔서 제가 기본적 분석이나 기술적 분석 방송합니다. 같이 오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일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오일에 대한 전략 함께 꼼꼼하게 체크해 봤습니다. 네, 성경 마선님께서 이 시장을 이슈와 함께 기본적인 분석, 기술적인 분석 함께 체크해 주시면서 앞으로의 방향성 정확하게 잡아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야지 매일매일 모든 전략 함께 세워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해외 선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기초부터 함께 잡아갈 수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 주식 투자만 시작해 보시고 아직 해외 선물은 어려워하거나 접근하지 못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양방향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의 하락 시에 이 매도를 통해 수익이 나고 싶은 분들 또한 함께 주식에서의 손실을 복구하고자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바로 이 성경 마스터님께서 처음 해외 선물을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동안 손실을 통해서 마음 아파하시던 분들께 정말 기초부터 탄탄하게 교육해 주시는 마스터님이십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시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오늘은 항생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시청자분들과 함께 현재 이 중국 관련 이슈 속에서 항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거래를 해야 할지, 어떻게 추세를 잡아가야 할지 좀 팁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네네. 보시나요? 자, 일봉을 잠깐 좀 보시면 차트 잠깐 볼게요. 예. 일봉 잠깐 보시면 지금
굉장히 박스를 일단은 치고 있죠. 박스를 치고 있는데 제가 2014년도부터 차트를 전번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은 내일 오전에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000선의 저점을 뚫고 일단은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죠. 11년 전 가격입니다. 11년 전 가격으로 일단은 내려가고 있고, 자, 분봉상으로 일단은 보셔도 이게 조금 반등을 지금 주고는 있는데 매도 쪽 방향이 굉장히 조금 유리해 보인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도 쪽 방향이 유리해 보인다. 항생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중국의 경제 이슈를 굉장히 잘 따라가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가지 문제점을 제가 조금 요약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연말에 항상 매년 연말에 중국 경제공작회의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해드립니다. 한국의 뭐 통화정책회의 같은 건데요. 뭐냐면 이제 다음 내년에 어떤 경제를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를 일단 하는 건데, 중국 관련해서는 청사진이라고는 제가 표현하기가 좀 그렇고, 하여튼 뭐 그런 회의를 합니다. 그걸 제가 이제 리뷰를 굉장히 좀 자세하게 해드려서 홍콩 항생이나 아니면 중국 선물 아니면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일단 기본적인 교육을 해드리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는 규제였습니다. 기업들의 규제가 굉장히 조금 문제가 됐었고, 21년 넘어오면서부터 새롭게 이 규제에 따른 어떤 경기 침체, 부동산 경기 침체, 부동산 버블이 굉장히 좀 심하잖아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뭐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경기 위기로 이어지는 이런 지금 뉴스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 홍콩 항생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일단은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 중국이 경기 침체에 저는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기 침체가 진짜 오피셜로 온다라고 하면 항생은 예전 가격 16,000선, 14,000선까지 올 수 있는 굉장히 좀 위기의 상황이 올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경기 부양을 지금 하려고 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경기 부양책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다시피 경기 부양책이라는 것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거죠. 경기 부양책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어떤 시장 참여자들의 니즈를 충족을 못해서 오히려 경기 부양책을 내면 이 정도밖에 못하나? 라는 생각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실망을 해서 실망 매물이 쏟아지고,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도 포지션이 급증을 하는 이런 모습을 계속적으로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월, 9월, 10월 요 3개월 동안 중국이 어떤 부양책을 내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단기적인 상승을 할 수는 있어요. 단기적으로 항상 내려가는 시장이 없고 항상 올라가는 시장이 없기 때문에 항상 뭐 기술적 반등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중국 항생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부양책에 따라서 대응의 영역으로 당연히 넘어가야 된다. 어떤 부양책이 시장 참여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킨다라고 하면 매수 방향으로 급격히 일단 갈 가능성이 많고, 지금과 똑같이 어떤 시장 참여자들의 니즈를 만족을 못 시킨다라고 하면 정말 16,000, 14,000대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충분히 보일 수 있다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사실은 매독 쪽 방향이 유리해 보이고요. 단타의 영역은 단타 요즘에 굉장히 힘듭니다. 항생 상당히 많이 흔들고 틱수도 많이 안 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힘든 그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하여튼 항상 강조드리다시피 컷 잘 거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생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항생 거래할 때 전략과 팁까지 제공해 드렸습니다. 네,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 선경 마스터님과 함께 차트 분석부터 시장의 방향성 함께 예측하고자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주식만 하다가 해외 선물도 함께 처음으로 공부를 시작하고 싶어 하시는 모든 분들까지 방송에서 제공되는 실전 노하우 강의 꼭 집중해 주시고요. 이어서 오픈톡방도 지금 바로 함께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선경 마스터님의 해외 선물 매매 일지, 그리고 자세한 오픈톡방 참여 방법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선교 마스터님과 함께 실전 노하우를 통해서 어떻게 해외 선물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 모든 노하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수익 매매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을지 그 내용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마스터님,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5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월요일 날 일단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수요일 정도에는 일단은 공개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요 자리입니다. 예, 78.85, 78.85 매수 제가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7월 25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스윙이에요, 스윙. 주식 하시는 분들, 현물 하시는 분들도 스윙 전략 잘 쓰시죠. 스윙 전략. 스윙이 뭡니까? 내가 본 자리까지 일단은 끌고 가는 게 스윙 전략이죠. 그렇죠? 예, 내가 본 자리까지입니다. 스윙 같은 경우에는 최소 1일에서 수일 일단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건데 제가 이 기본적인 거를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스윙 매매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손실로 이제 우리가 오버나잇이라고 하죠. 오버나잇을 한 적이 없습니다. 손실로 오버나잇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 어떻게 손실로 오버나잇을 한 적이 없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컷을 걸고 합니다. 예, 컷을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걸고 하거든요. 컷을 한 80틱 정도, 5일 같은 경우에는 80틱 정도 걸고 합니다. 80틱 정도 걸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갔다라고 칠게요. 이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갔어도 자, 이게 매도 쪽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컷라인을 건드립니다. 컷을 80틱 건드리죠. 컷을 80틱 건드리고 뭡니까? 이게 더 빠진다라고 하면 가격이 더 빠진다라고 하면 뭐예요? 오버나잇이 안 되죠. 왜? 저는 80틱에서 잘랐기 때문에 오버나잇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매수를 들어갔는데 컷라인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뭡니까? 위로 쭉 뻗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다음 날에 오버나잇이 되는 겁니다. 어떤 상태로 오버나잇이 되나요? 손실이 아닌 상태로 오버나잇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오버나잇 해보신 분들 중에 아니 어떻게 손실이 아닌 상태로 단 한 번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손실이 아닌 상태로 어떻게 오버나잇이 가능하느냐라고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컷을 조금 타이트하게 걸고 이렇게 오버나잇을 하시면 절대로 여러분들 손실인 채로 오버나잇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제가 7월 25일입니다. 7월 25일 날 오버나잇을 일단은 했고요. 오버나잇을 일단은 해서 78.85입니다. 여러분 이제 외우시겠죠? 요 정도 되네요. 78.85달러에 지금 매수를 들어가서 700틱 거의 다 갔는데 지금 조금 눌림을 주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노란색 선이 일단은 21선인데요. 이제 21선까지 왔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출연했을 때 요봉에서 일단 출연을 했어요. 이 음봉이죠. 이 음봉이 양봉으로 갈 패턴이 올 것이다 라고 됐는데 일단은 뭡니까? 일단은 이 봉이 지금 음봉으로 조금 빠지면서 밑으로 조금 빠지는 이런 모습을 일단은 보였고요. 자, 노란색이 일단은 21선이에요, 여러분. 네, 노란색이 일단은 21선인데 노란색 21선을 지금 뭡니까? 종가상 21선 위에서 일단은 어저께 지탱을 했고 오늘도 일단은 중요하죠. 예. 항상 어떤 이평선이 있을 때 제가 이평선 매매 기법도 여러분들한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알려드리니까 들어오시고 이게 5일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21선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면 자, 여기에서 터치를 하고 여기에서 터치를 하고 자, 매수 방향이라고 일단 우리가 가정을 하면 5일선을 터치를 하고 21선 일단은 터치를 하죠. 그때 이 터치한 그 봉이 종가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5일선을 넘는지 21선을 넘는지 일단 이게 첫 번째 체크 포인트고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5일선과 21선을 넘었다라고 하면 올라가면 상관없죠. 매수 방향이니까 넘었다라고 하면 그 다음 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 봉이 5일선과 21선을 넘느냐 혹은 5일선과 21선을 넘지 못해도 어떻게 됩니까? 양봉으로 끝난다면
그 다음 날봉이 양봉으로 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5일선과 21선 이탈하는 이 음봉 두 개는 뭐가 되는 거죠? 눌림이 되는 거예요. 눌림이.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 눌림에서 여러분들 당하시죠. 그죠? 이게 진정한 눌림인지 그러니까 이게 진정으로 다시 위쪽으로 뻗을 눌림인지 아니면 추세 전환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이 기법만 사용을 하셔도 제가 내일 뭐 강의 때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 지금 들어오시면 제가 내일 공개 방송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눌림에서 항상 당하신다. 눌림에서 항상 당하시는데 눌림에서 안 당하시려면 5일선과 21선의 어떤 이평선 이거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탈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뭡니까? 청산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탈을 해도 청산을 하지 않고 이 눌림으로 판단되는 봉들이 있습니다. 그 봉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여러분들 수익이 굉장히 극대화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5일 같은 경우에는 78.85죠. 78.85에 현재 매수 중으로 아직 제가 가지고 있다.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께 해드리고요. 자, 골드를 일단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골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도 스윙 전략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네, 계속해서 이 스윙을 통해서 큰 수익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매일매일 이 단타 전략과 그 방법도 궁금하지만 어떻게 스윙을 통해서 조금 더 큰 수익이 가능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 강의 내용 하나하나 집중하시면서 그 비법들 파악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골드 내용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조금 작기는 한데 네. 지금 1935 라인이거든요. 지금 현재 가격이 1935달러 정도 됩니다. 이거 지금 어디에 들어갔냐면 여러분 1960달러에 들어갔어요. 1950. 죄송합니다. 1960입니다. 네. 1960달러에 일단은 지금 매도 들어갔습니다. 매도. 자, 1960달러에 매도 들어가서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최하점이 지금 20대예요. 20대이기 때문에 지금 300틱까지 왔고요. 자, 100틱 청산했고 그 다음에 300틱 일단은 청산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지금 500틱 도전 중입니다. 500틱 도전 중. 네. 제 매매일지를 일단은 보시면 여러분 5계약 기준으로 2500틱에서 2700틱까지 가는 거를 여러분들이 노란톡방 오시면 라이브로 보실 수도 있고 매매 내역을 일단 보실 수도 있는데 자 2500틱에서 2700틱을 갈 수 있는 그런 비법은 뭐냐면 여러분 일단은 타점이 아니에요. 일단은 타점이 아닙니다.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뭐라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방향성이죠. 방향성. 1000틱, 2000틱을 가는데 방향이 틀렸다라고 하면 끔찍합니다. 그렇죠? 그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타점이에요. 근데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방향성 어떻게 캐치를 한다? 5일선과 21선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실 수가 있다. 골든 크로스 지역이 나온다라고 하면 방향성이 어딘가요? 매수 쪽으로 가는 것이고 데드 크로스가 나온다라고 하면 방향성이 뭡니까? 매도 쪽으로 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타점은 제가 말씀드리는 뭐 수렴과 발상 기법, 5일선, 21선 기법, 그리고 우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성견 차트 진입 로직에 의해서 타점을 일단은 좀 잡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60에 어떻게 들어갔냐면 자, 골든 크로스 나왔죠? 골든 크로스 나오면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된다?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그 봉 혹은 그 다음 봉에 잡아야 됩니다. 여기가 뭡니까? 1960 라인이에요. 여기가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방향은 어떻게 돼요? 데드 크로스입니다.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방향은 데드 크로스가 나왔으니까 매도 방향. 그렇죠? 두 번째, 타점은 어떻게 나오나요? 타점은 데드 크로스 나오는 그 봉 혹은 그 다음 봉, 종가진입. 그래서 뭡니까? 1960.0의 매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홀딩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 제가 직전에 5일에서 설명드린 뭡니까? 5일선과 21선을 활용한 홀딩 기법을
이 3박자를 여러분들이 갖추시면 여기까지 일단은 보실 수가 있다. 자, 오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세요. 오일 같은 경우에도 이 세 가지 방법을 썼기 때문에 자, 100틱, 300틱, 500틱까지 가서 총 900틱. 현재 수익 확정이고 플러스 뭡니까? 700틱 플러스 900틱. 요 두 개 청산을 일단은 앞두고 있는 것이고 오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1960 라인에 들어가서 100틱과 300틱 라인까지 일단은 가고 뭡니까? 500틱, 700틱, 900틱 라인까지 지금 가려고 대기 중이다. 자, 그래서 내일 제 공개 방송이 있기 때문에 이 일봉 수익 매매 기법, 즉 시그니처 매매 기법 내일 설명하는 시간 아침에 좀 가지도록 할 테니까 오셔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오일 골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선경 마스터님만의 전매 특허죠. 이 수익 매매 기법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특히나 현재 상황에서 오일과 골드 스윙으로 매매할 수 있는 방법까지 설명해 주셨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부터 바로 함께 진입하기 위해서 지금 바로 오픈톡방 참여해 주셔야 되고요. 아직 내가 방송은 보고 강의는 들었지만 해외 선물 거래와 매매에 익숙하지 않다. 이 주식에서의 어려웠던 점을 해외 선물 통해서 함께 더욱더 수익을 내보고 싶고 이 지금처럼 시장이 하락하는 시기에 이 해외 선물을 통해서 매도 전략까지 세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모두 입장하셔서 해외 선물 기초부터 시작까지 함께 공부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방송 초반에 언급해 드렸던 단타 전략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나스닥 15,080선에서 매도하라고 하셨고요. 익절과 손절 각각 10포인트 보고 들어가라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현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오늘 두 번째 컷이 났습니다. 네, 두 번째 일단 손절이 났고요. 자, 여기였습니다. 15,080 라인 선이 여기였고 일단은 위쪽으로 일단은 뻗는 모습을 일단은 보였습니다. 자,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없어요.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는 일단은 매도 방향이 맞기는 해요. 왜냐? 15,000 라인을 일단은 뚫으려고 지금 계속적으로 했었고 15,000 라인, 15,020 라인까지 갔었죠. 15,020 라인을 일단은 지켜주면서 위쪽으로 지금 이제 소위 얘기해서 튕기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요게 일단은 중요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전에 오일하고 골드 일봉 매매 기법 제가 설명드렸을 때 설명드린 거거든요. 자, 노란색 선이 21선이고요. 이 핑크색이 5일선입니다, 여러분. 자, 21선을 이탈하는 음봉이 나왔어요. 매수 방향일 때 21선을 이탈하는 음봉이 나왔을 때 선택 어떻게 하느냐. 예측 매매를 일단 하시면 안 되고 예측 매매 일단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 봉까지 일단은 봐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 봉이 21선을 넘는 양봉이 나오느냐 혹은 21선을 넘지 못하더라도 양봉이 나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요? 양봉이 나오면 그 다음에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실전 매매 기법을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컷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10포인트 컷이 났단 말이에요. 그죠? 80에 지금 매수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0포인트 컷이 났어요. 자, 그러면 제 매매 기법을 아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뭘 하셔야 되냐면 자, 21선을 뚫었습니다. 어떻게 뚫었죠? 양봉으로 뚫었단 말이에요. 21선을 양봉으로 뚫으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다. 왜요? 그 다음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예, 제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10포인트 컷이 나도 그 다음 진입에서 10포인트 이상 여러분들이 손익비를 맞추는 이런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수익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어차피 어차피 생방송이기 때문에 트레이더의 영역에서는 일단은 제가 손절과 익절을 일단은 좀 정해 드리는 거고 딱 한 자리만 일단은 제가 거의 짚어드리기 때문에 실제로 이 방송을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손절 라인 굉장히 좀 잘 잡아서 일단은 들어가시고 여기에서 더 이상 하시면 안 돼요. 노란톡방에 계시지 않은 분들은 그리고 라이브로 듣고 계신 분들은 더 이상 하지 마시고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제 기법 공부하시면
한 번 컷이 나가더라도 다음번에 일단은 컷라인보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보세요. 종가상으로 여기 하나 더 나왔네요. 종가상으로 21선 라인을 벗어났습니다. 그렇죠? 이봉. 자, 이 전봉은 종가상으로 21선 라인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꼬리가 아닙니다. 종가입니다, 여러분. 종가. 종가 벗어나지 않았고 이봉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 다음 봉을 봐라 이거죠. 자, 그 다음 봉을 보면 뭡니까? 양봉으로 일단은 끝났고 눌림 좀 주고 지금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봉은 뭐예요? 양봉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양봉으로 끝났죠. 예,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스킬만 아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일단은 매매가 가능하십니다. 예,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예,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선경 맞선님과 함께 오늘의 단타 전략 복귀해봤습니다. 네, 지금 같은 장 속에서 이 주식으로 난 손실 조금이라도 복구하고자라고 하시는 분들, 해외 선물 처음 시작해보자라고 하시는 분들,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쉽고 재미있게 기초부터 잡아주시는 선경 맞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까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저희는 오늘도 핵심 포인트 통해서 방송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 국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한 데 이어 카시카니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은행 규제를 언급하면서 금융주 중심으로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나스닥 전략입니다. 단기는 15,080포인트에서 매도하라고 세워주셨고요. 중기적으로는 21선 이탈 시 14,450포인트에서 14,500포인트도 도달 가능하다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골드 전략입니다. 달러 인덱스의 반등 속 지난달 10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골드 전략입니다. 현재 골드는 차트상 데드크로스가 출현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매도 대응이 유효하다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생입니다. 중국 실물 경제 지표가 예상을 크게 하회하는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항생 전략 중장기적으로 매도 가져가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중국의 경기 침체 공개 선언 시에는 14,000 라인까지 도달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8월에서 10월 부양책에 따라서 단기적인 상승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오늘의 항생 전략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핵심 포인트 통해서 방송에서 제시해 주신 전략 다시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성견 마스터님 노란도방 입장해 주셔야지 시장을 정확하게 공략할 수 있는 모든 비법 바로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앞에 있는 QR코드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